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나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뭐라 하든 사실 어느 시대든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노력뿐만 아니라 그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제도 또한 무시할 수 없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저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양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부 과정평가운영부장 박상호입니다. 네, 박사구 부장님, 과정평가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정보 주려고 나와주셨고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 주경야독과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에서 최고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최윤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 또 제도로서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오늘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시험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장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기존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시험만 통과를 하면 다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그 검정형 자격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설명 도와주실까요? 예, 저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지정된 교육훈련 기관에서 NCS를 적용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내부평가를 통과한 훈련생에게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응시 자격이 없고 교육훈련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희망하시는 종목을 식균넷에서 검색하여 해당 종목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훈련 과정에 능력 단위별 75% 이상 출석, 그다음에 교육훈련 중에는 내부평가 참여, 교육훈련 종료 후에는 외부평가를 참여하여 내외부 평가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이면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함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과정평가형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또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것만 들어도 기존의 검정평가와는 확실히 차이점을 가지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자격제도가 필기 위주, 시험 위주였다면 새로 도입된 이 과정평가형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기업도 이 실무형 인재를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더 반가운 제도일 것 같은데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부장님께서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NCS 기반의 충실한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 기간 동안 직무 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자격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 4개월 정도 소요되는 현장 적응 기간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들은 2.7개월 정도 단축하였고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73%가 향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을 뿐 아니라 75% 정도는 유사 업종 기업의 채용을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교육훈련 장소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과정의 정말 큰 장점일 텐데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 바로 이 인증을 받은 교육훈련 장소의 대표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는 어떤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훈련 시설로 네. 과정평가형 훈련 과정을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이제 훈련 기관 네네. 자격으로 지금 네, 오늘 맞습니다. 나와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교육훈련 기관 이렇게 주경야독처럼 교육훈련 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매년 이제 다음 연도 시행 대상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자격 종목별로 교육훈련 기관에서 운영해야 할 필수 교육과를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내해 드린 교육 과정을
그거대로 저희 모집 공고에 응시하시게 되면 가정 개설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게 되고 신청한 기관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교육훈련 과정 및 과정을 선정 공고하게 됩니다. 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교육훈련 기관의 이제 신청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고 교육훈련 과정 개설을 위한 필수 교과의 자료는 저희 CQ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CQ넷이라는 그 사이트를 이제 좀 자주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검색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러면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 취업준비생 분들도 많겠죠. 그중에는 인기 있는 과정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저희 공단에서 2021년 10월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 3년간 워크넷 구인 공고에서 많이 찾는 자격증을 분석해서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때 가장 많이 국민이 요구한 자격증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순이었는데 최근에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이나 전기 분야의 기능기술과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자격에 대해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안전 건설 안전에 관련된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문의가 저희 공단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산업안전, 건설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문의도 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도 이 부분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는 작년에 산업안전, 산업기사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2022년도에는 산업안전 기사와 네.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추가로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3개 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과정, 분야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또 그 분야, 훈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님도 모셔서 얘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예, 주경야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온라인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주로 하여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교육 영역을 넓혀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하고 오프라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로 재직자, 실업자, 국가기관 전략사업 그리고 NCS 기반을 둔 가정평가형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편의와 더 많은 합격과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위치와 깨끗한 환경, 더불어 유능한 교수진의 질 높은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 이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취업은 21년 가정평가형 산업안전의 경우 15명 수료 중 12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훈련생들의 더 많은 취업을 위해서 기업체 발굴 및 MOU 체결 등 기업체 인프라 구축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70여 명의 모집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포스코의 취업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기존 연 800여 명이었던 교육생을 연 1,200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아카데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포스코가 2019년부터 실시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교육해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청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죠. 총 3주간 진행되는 취업 아카데미는 산업, 기업,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진로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후 교육생들은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모의 면접에 참여하고 이를 1:1 코칭을 받아 기초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화하는 채용 프로세스에 대응해서 AI 면접 실습과 특강을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단순히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생들이 실무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조별 실무과제 수행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제 해결 방법론인 디자인 싱킹을 활용해 직접 기업 실무과제를 해결해보며 실제 기업과 조직의 업무 방식을 학습할 수 있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교육수당과 기념품을 제공하는데요. 교육 성적 우수자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2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교육 지원 자격은 만 34세 미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로 포유드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시험. 자, 오늘 그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산업안전, 특히 건설산업안전 쪽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느끼십니까? 훈련생들 모집 과정도 좀 궁금하고 최근에 관심도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훈련생이 일단 모집을 위해서 네. 먼저 지역의 어떤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먼저 홍보를 하고요. 네. 또 광범위하게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뭐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반 회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어떤 훈련생들이 과정평가형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기관에서는 어떤 과정평가형 자격이 무엇인지 알리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또한 어떤 교육생 모집과 함께 사전 OT를 통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훈련생들의 어떤 이해도도 높이고 여기에 이제 훈련생들의 어떤 사전 평가와 어떤 NCS 자가 진단 또는 취업 의사 등을 고려해서 훈련생을 이제 선발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어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네. 어떤 훈련 시설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승인의 어떤 정원에 따라서 이제 모든 분들을 교육에 참여시킬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발을 해서 네네네, 또 교육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굉장히 핵심이고 특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훈련 기관에서 직접 실무 교육을 네. 받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 취업률도 높은 거고 개인의 실력도 경쟁력도 이제 늘 수가 있는 건데 실무 중심 교육 훈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네네, 좀 전문적인 네네.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진행했던 산업안전 이제 산업기사의 어떤 가정평가의 훈련 과정은 총 25개의 어떤 NCS 능력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5개의 능력 단위는 각각 교육의 시간이 분배되어 있어서 교육이 진행되고 끝나는 시점에 이제 내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모든 능력 단위는 어떤 NCS로 이루어져서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NCS 단위 중에 안전보호구 관리 능력 단위가 있는데요. 이건 직접 안전보호구를 보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보호구를 관리하는 능력을 이제 함양을 시키고 어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안전시설 관리 능력 단위는 어떤 건설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현장의 전문 교수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 있는 어떠한 사진을 통해서 교육생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바로 투입이 돼도 당황하지 않도록 네네. 미리미리 실무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훈련 기관에서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훈련 받은 그 훈련생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도 확실히 있으실 것 같은데 사례, 뭐 에피소드 이런 걸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저희 교육생 중에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요. 네네네. 그중에 이제 안전 분야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셨는데 두 분이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네. 평일에는 이제 평일 5일 하루 8시간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네. 주말에는 또 본인의 업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도 네. 출석률도 좋고 또한 이 교육생들 간의 어떤 관계성도 좋고 평가도 좋아서 저희도 이제 기분이 좀 좋았고요. 말 그대로 주경야독 네네네. 하시는 분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으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안전 이제 과정평가형 산업안전 교육을 이제 들으시면서 취득을 하셔서 지금 현재 네. 이제 안전 강의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인증된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당연히 뭐 실무적인 도움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지 간에 평가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무조건 다 합격을 하는 건 아닌데 합격까지 가는 과정이 궁금한데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째는 출석입니다. 모든 능력 단위별 75%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부 평가입니다. 내부 평가는 능력 단위가 종료될 때마다 실시하게 되는데요. 모든 능력 단위별 내부 평가에 응시하셔야 되고 해당 능력 단위별 훈련 목표에 부합하는 수행 능력 및 성취 도달 여부를 확인한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방법은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 그다음에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훈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셨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부 평가입니다. 네. 외부 평가는 훈련 종료 후 가장 가까운 시험일에 응시하면 되고요. 내부 평가 점수와 외부 평가 점수를 1대1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내부 외부 합격 점수가 평균 80점 미달이어서 불합격하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외부 평가 재응시가 가능하니 한 방에 성공하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점수의 이 외부 평가, 그러니까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좀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미달하더라도 2년 이내에 재응시 가능하니까 이렇게 도전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겠고요. 외부 평가가 그러니까 시험이란 얘기인데 이 시험도 좀 구체적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치러집니까? 예, 1차 지필형 시험하고 네. 2차 작업형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번의 외부평가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지필평가는 외부평가 첫날에, 그다음에 작업형 시험인 2차 시험은 화요일 이후에 일반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필기와 실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기존의 자격증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1차 지필형, 2차는 작업형. 작업형으로 외부 평가가 이렇게 시행이 되겠고요. 특히나 산업안전, 이제 건설안전 쪽으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쪽 시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정평가형 자격은 어떤 내부 평가를 모두 이수한 훈련생을 토대로 어떤 외부 평가가 응시가 가능한데요. 네. 이러한 외부 평가는 필수 능력 단위를 토대로 시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안전관리 능력단위라든지 네. 전기안전, 그다음 건설안전, 화공안전 능력단위가 어떤 필수 능력단위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어떤 관련된 내용 또는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제 외부 평가를 응시를 하게 됩니다. 건설안전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과 조금 다른 부분은 건설안전은 어떤 건설 분야 쪽에 특화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듯이 건설안전관리 분야의 어떤 능력 단위만 외부 평가를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필수 능력 단위와 어떤 선택 능력 단위에 대한 어떤 내부 평가 모두 응시한 분들이 어떤 외부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또 외부 평가는 어떠한 필수 능력 단위 내용을 모두 응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면 현장에서 훈련생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합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이게 뭐 평균적으로 물론 차이가 다 있겠죠. 개인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합격률 같은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이거 수료를 하게 되면 훈련 기간 내에 어떤 내부 평가라든지 외부 평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훈련 기간 내에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경우는 약 한 4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산업안전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증 과정을 최초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 평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어떤 훈련 기간 내에 합격률이 약 한 40%에서 5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과정 운영에서 얻은 노하우와 어떤 양질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합격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관으로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또 경험이 쌓이시나 봐요. 네네, 노하우도 맞습니다. 쌓이고 합격자를 또 배출하는 네네, 그런 노하우도 쌓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사실은 취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을 하나의 발판으로 도전 과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됩니까? 일단 이 본 자격증은 어떠한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안전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업안전 분야에는 어떤 전 분야에 이제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소방안전이라든지 위험물, 그다음에 뭐 건설안전, 기계, 뭐 전기라든지 화공안전 쪽으로 각 파트별로 안전 분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분야가 넓고요. 또 이 세부적으로 취업을 하시고 난 뒤에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전문 안전 관리자로서의 어떠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안전 쪽으로도 상당히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방안전, 위험물 안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형 이 자격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두 분 모두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제도는 그 NCS를 적용한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부 평가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훈련생에게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응시 자격이 없고 교육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이론과 실무 경력을 익히고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지금 시큐넷을 참고하셔갖고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도 응시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하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실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표님. 먼저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 가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제도의 어떤 큰 장점은 어떤 응시 자격 조건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은 없지만은 어떤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정과 어떤 취업을 하겠다는 그 의지만 있다면은 누구든지 이제 가능을 하겠고요. 그래서 꼭 저희 주경야독 직업전문학교에 문을 두드리시면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도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또 열정이 힘이 된다면 보태어진다면 정말 성공 취업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청년 정책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는 연 7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5에서 6구간은 연 390만 원이 지원되고 7에서 8구간은 연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유형은 셋째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기초, 차상위부터 3구간까지 연간 최대 520만 원, 이후 8구간까지 연간 최대 45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또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도 늘었는데요. 우선 성적 요건이 폐지되고 대학원생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정은 재학 중 생활비와 등록금에 한해서 대출이자가 면제됩니다. 2년 만기 시 10% 이자 지원, 청년 희망 적금, 이것도 놓칠 수 없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인데요. 청년 희망 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요. 만기 2년을 채우면 시중 은행이자 5에서 6%에 더해서 최대 4%만큼 저축 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놓치지 말고 알짜 정책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